이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창호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기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인. 와,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몰라요. 이제 여기서 애들 대학교 다 보낼 때까지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는 남양이래가지고 창호만 또 좋으면은 맞아, 해가 계속. 추울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오며 가면 한 번씩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 사장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서초구 방배동 사무아파트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무려 준공된 지가 50년이 지나고 있는 구축의 어르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도권 일대 사무아파트들 굉장히 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 단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실측 의뢰가 와서 제가 건축주분과 실측하면서 가족분들, 부모님까지 해서 거실에 쭉 앉아 계시면서 제가 실측하고 있는 순간까지도 창호 교체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50년 된 구축 아파트 창호 교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고민되시죠? 하지만 이 건축주분, 고민 끝에 창호 교체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도배장판, 싱크대, 뭐 여러 가지 지출된 비용을 완전히 최소화하고, 다가올 또 겨울 생각하니까 심란하고요. 겨울이 지나면 또 뜨거운 여름이 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다가 창호 쪽에 집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단연 뭐 있습니까? 우레탄 폼 밀실하게 쏘고 누수 안 되게끔 코킹 듬뿍 처리하는 거 저희가 신경 써서 해드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창호뿐이 아니고 저희가 일부 목공 작업까지 해드리는 현장입니다. 오늘 창호 교체하고요, 바로 내일 이어서 목공까지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들 많이 다녀봤지만 50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진짜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실측하고 계약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 항상 제가 그 단지 내 뭐 어떤 이슈 사항들 이런 걸 제가 꼭 챙겨서 보거든요. 그러면서 봤는데 50년이 된 거예요. 50년. 와, 정말 건축주분이 고민을 할 만도 하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 모양새도 그렇고 50년 지났다고 하기에는 건물이 상당히 좀 깨끗한 느낌이어서 이렇게까지 오래된 줄 몰랐습니다. 50년 된 아파트, 바로 요 세대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세대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작은 평수들이 준데 요 세대 복도식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관 진입하면 복도 쪽에 방이 하나 있기 마련이죠. 복도 입구 방 벌써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성인 손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넓은 모습입니다. 바깥쪽에서 봤을 때 기존의 목창 내경과 밖에 알루미늄 창 내경이 심하게 층이 지는 그런 창틀로 최초에 되어 있어서 안쪽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 바깥쪽은 약 10mm 정도 저희가 우레탄 폼 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만 뺐다는 거, 창이 작게 제작이 된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폼 충진 빈 공간 충분히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도배 계획 없으시다 하셔서 문선으로 마감할 계획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보통 작은 평수들의 복도식 아파트 보면 여기도 또 방이 하나 있죠. 여기 다용도를 이용하신다 그래서 목창, 알루미늄창, 이중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방은 사람이 거주하고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그냥 창고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중창 아닌 발코니 전용 단창 설계를 해줬습니다. 골조가 두꺼운 관계로 여기 10cm 통바 적용해서 골조 폭을 맞춰줬습니다. 주방 쪽에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 앞전 건축주분께서 이 부분이 좀 추웠던 모양입니다. 중간 두납창은 이미 설치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탁실 복도 쪽에 있는 다용도실, 발코니 전용 단창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작은 방, 복도식 아파트의 안방만큼이나 큰 모습입니다. 기존에 있는 창틀 내경과 외경이 좀 층이 많이 지는 그런 골조로 되어 있어서 모든 개소들이 다 이렇게 안쪽이 굉장히 좀 넓은 모습입니다. 우레탄 폼 충진 충분히 하고요. 문선으로 마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방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까지 하고요. 전 사진 공유를 해드리면서 한번 설명 이어나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실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철거만 되어 있는 모습인데 저는 보이는 게 단풍밖에 안 보이거든요. 굳이 단풍 구경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도 가을 단풍,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다 떨어진다고. 근데 여기가 떨어져가지고 팔 적도 많고 옛날에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바쁘고 정수 없다 보니까 안 본 상태에서 팔을 돌렸는데 여기 맞췄어. 쫙 대학병원을 간 거야. 차를 대가지고 이제 꼬매려고 그러는데 앰뷸런스 와가지고 손가락 자른 사람 왔어. 그럼 걔를 밀리는 거야, 의실에서. 그 사람은 더 응급이잖아, 손가락 잘렸는데. 나 같은 경우 옛날에 찔리면 대학병원 같은 데 안 가, 투명 안 가. 조금만 정해야니까 꼬맬 수 있는데 거기 가면 그냥 바로 1순위. 그래서 좀 쪼개 있지. 딱
했는데 정형외과 안 갔어. 성형외과를 갔어. 진짜 얼굴 같은 거 다친 데는 성형외과 갑니다. 유리에 대한 에피소드를 몇 개 들었는데 유리를 보면 이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유리 저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깨지면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16mm짜리 복층 유리인데 겉장하고 안장하고 잡아주는 속에 감봉이 그 실란테가 접착력이 떨어져서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지금 깨졌을 때 지금 따로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철거한 유리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보다시피 저렇게 지금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날카로워요. 저도 많이 다쳤었고 옛날에 항상 무섭습니다. 저는 유리는. 시공하시면서 항상 유리 보면은 조심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철거된 유리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작업하려면 이걸 걸면 안 돼. 이거 띄어내고 목줄 튕겨가지고 사이즈 봐서 요거만 좀 따놓으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목공이니까 사이즈 보고 띄워가지고 커팅만 해놓고 요거는 세워놔야 돼. 그럼 요 안에 뭘 채워놓고 아예 막아버리자고. 형주가 여기 몇 년 된 아파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50년. 50년이요? 딱 50년째야. 50년째. 창호 교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무조건 해야죠. 강의사 50년의 아파트 여기가 본인이 건축주라면 창호 교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죠. 너무 회사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지 하지 말고 한번 고민해봐. 50년 이 아파트가 원호야 여기가 네 아파트야 네 거야. 근데 50년 됐어. 창호 교체할 거 안 할 거야? 애매하지. 76년생이야. 그치. 제가 오프닝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거시 여기서 모여 둘러 앉아서 고민을 하셨어요. 실측하는 순간까지도 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셨습니다. 실측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부모님은 왜 하지 마라 하시고 건축주부는 그래도 몇 해가 될지 모르는데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결정을 하셨고 시작한 이 마당에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정말 신축 건물 못지않게 저희가 또 마감을 해드려야겠죠. 보시면 이 난간대도 교체를 하면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난간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수를 조금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직원분들한테 하셨는데 네. 저희 직원은 50년이 됐더라도 전원 1동 당연히 교체해야 된다는 말을 모아줬습니다. 50년 된 아파트 창호 교체 뭐하러 해 하는 직원이 있었더라면 좀 서운할 뻔했습니다. 네, 요거는 전적으로 직원들 입장이었고요. 누구나 다 고민을 해볼 거라고 생각해. 한 해를 보내더라도 거주 생활들이 좀 윤택하고 쾌적한 생활하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부장하고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 날씨가 뭐 동파되거나 이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어서 요 거실은 내일 바로 목공 작업하고 그리고 거실 이중창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거 박스는 폼 뜨지 말라고 눌러놓은 건가요? 창장을 아직 설치하기 전에 틀 속에다가 우레탄 폼을 쌓았잖아요. 발포가 되면서 부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풀지 말라고 목공을 올려놓은 거예요. 폼이 지금 속에 많이 씌워져가지고 배부름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창자 꽂을 때 좀 되게 힘들고 수평하고 수직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눌러줘가지고 좀 최대한 좀 압축시키는 거예요. 이사님 영상 보시고 샤시 배우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이사님한테 연락하면 되나요? 근데 요즘 잘 안 하더라고요.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현장 일을. 한 만큼처럼 이게 성과가 있는지 모르는데. 저번 주부터 현장이 빡쳐가지고 성수기 10월달, 11월달, 가을철이요. 겨울철 앞두고 샤시가 이제 노후되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에 샤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철 6월달, 7월달 장마철 있을 때 이제 창틀에서 비가 새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계획하셔가지고 또 가을에 많이 하시고. 알루미늄 샤시인 집에서도 살아봤지만 이게 밖이나 아니나 온도 차이가 없어가지고 샤시가 단열에 엄청 큰 역할을 하는 거를 옛날 샤시는 자체가 단열도 안 되고 유리 두께도 얇고 지금 거랑 좀 많이 비교가 안 되죠. 창호라는 개념이 이제 그냥 뭐 바람만 막아주고 어떤 단열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단열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도 많이 바뀌었고 기술도 좋아졌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바람만 막자 요 정도 역할이었는데 그렇죠. 유리에 뭐 로이라든지 아르곤가스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게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생기고 또 중요한 거는 예전 분들은 뭐 예를 들어 20년 전이다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샤시에 대한 거를 어떻게 좀 접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검색만 하면 뭐 시공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많은 정보를 아시고 또 공부를 하시고 또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고 저희 같은 이제 시공업체들이나 이런 데는 이제 더욱더 세심하고 또 기술을 또 발전시키고 꼼꼼해야 되고 좀 이런 게 좀 경쟁력 같아요. 좀 어려워졌습니다.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샤시 자재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아졌는데 나머지는 진짜 시공이 거의 좌우하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모든 현장 일이 그런데 이 사람 손끝에서 나오는 역할이 크잖아요. 저희가 뭐 엄청나게 뭐 잘한다기보다 기본에 충실하고 내 눈에 봤을 때 여기가 좀 단열이 좀 부족하고 이럴 때는 좀 꼼꼼히 하고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그렇게 좀 해서 해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고 완성됐을 때 이제 고객님들 이제 생활하면서 또 만족감 느끼시고 그런 거에서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뒤탈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공자 입장에서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더 편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나중에 AS가 뭐 생긴다든가 하면 또 우리가 와서 방문해서 또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AS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만큼 또 그러면 또 손실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좀 낫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는데도 또 AS는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노후 건물의 변수 이런 것 때문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건물 자체에 뭐 크랙이 가서 뭐 방수 처리가 안 돼서 어디선가 물이 펴서 들어와서 우리 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샤시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별개거든요. 관리실하고도 또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서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상호 자체가 금액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신경 많이 써야지. 금액이 올라간 만큼 예전에 그런 알루미늄 창호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같은 창호지만 사실상 좀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선상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예전에도 뭐 샤시가 그때 시세로 뭐 저렴하게 했다고 내가 제 생각엔 그렇게는 안 보여요. 예전에도 비쌌을 거예요. 조금만 찾아보시고 하면 여러 업체들 진짜 수많은 업체들 이렇게 영상도 볼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리님 오늘도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또 뵙네요. 현장에서 나와서 하는 이유가 블로그에 또 관련돼서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저희가 이제 그전까지는 시공 전후 사진으로만 해서 정리해가지고 짧게만 올렸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준비가 되어서 이제 현장에 이제 자재들이 도착하고 뭐 철거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시공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블로그로 요약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제가 이 작업이 왜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쓸 게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 나와서 좀 배워가면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니 어떤가요? 처음에 그냥 유튜브만 보고 했을 때는 제가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그때는 안 해봤고 그냥 되게 어렵고 그냥 힘들기만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나와서 저도 이제 좀 같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고생한다, 뭐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재밌게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 떨리고 네, 먹줄로 선을 잡아놨는데 기존 단창이어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확장할 때 이중창으로 했더라면 커튼박스를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었을 텐데 기존에 있는 단창 그대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커튼박스가 없어져요. 이중창을 걸게 되면. 이런 세대들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기존의 얇은 창호에 맞춰서 커튼박스를 만들어 놓은 지금 이제 창호들이 많이 넓어졌죠. 단창도 그렇고 이중창도 그렇고 넓어지면서 커튼박스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세대들 많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오늘 커팅을 할 거고 여기 커튼박스 마감을 저희 목공팀에서 마감하고 그리고 창호를 만칠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골 쪽 창호 프레임 사이에 이렇게 우레탄 폼 충진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도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요 우레탄을 커팅을 해서 핸디를 잡아서 도배를 말아붙인다. 근데 요 세대 같은 경우는 폼이 싸졌다고 가정하고요. 도배 계획이 없다. 네, 그러면 이렇게 벽하고 프레임이 1대1로 설치한 후에 요 부분을 이렇게 문선으로 마감을 한다. 요게 바로 몰딩 마감, 문선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배 마감으로 해놨는데 몰딩 쳐달라, 몰딩 마감 했는데 띄어내고 도배 마감을 해달라, 이랬던 현장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소통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도 인테리어 업체나 도배팀들이나 서로 소통이 안 됐던 그런 현장이 기억이 납니다. 인테리어 병행한다, 뭐 도배를 한다, 아니면 또는 창호로 마감을 할 것이다, 창호 이외에 다른 공정들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도배 마감을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몰딩 마감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도배 마감으로 우리가 마감을 했는데 몰딩으로 다시 바꾸는 경우 과거에 있잖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무슨부터 나오지? 일단은 참 들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러면. 첫째 원초적으로 볼 때는 샤시를 다시 뜯고 밖으로 밀어서 벽면하고 1대1 맞춰서 하는 게 맞고, 근데 여건이 그게 힘들잖아. 실리콘도 돼 있고 다 마감이 된 상태고. 맞아.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창틀에 맞춰서 몰딩을 치고 옆에 이제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1cm 정도. 거기에 이제 폼을 충진을 해서 도배로 말아붙이는 방법. 네, 그 실리콘을 한다든지. 네, 그게 네. 제일 좋은 방법. 네, 하지만 그 자체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어쨌든 도배 마감이다 몰딩 마감이다를 애초부터 분명히 하고 해야지. 다양하게 마감하는 방법은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마감 자체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인테리어 준비하고 창호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깨끗하고 실내 생활에 윤택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같은 돈 들이고 마감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돈 들이고 똑같은 시간 들인다면 마감이 깔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의사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마감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애초부터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에 비해서 골조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30년 기본 20년부터 50년까지 구축 아파트들 우리가 공사 영상도 많이 담곤 하는데 가장 오래된 어르신들끼리 노인정에서도 형 동생 나뉜다고 하잖아요. 몇 살 터울 아니지만 이렇게나 오래된 아파트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잠깐이 될지 장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객님 고민하실 필요 없으시죠?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네네네. 옆에 계시는데 50년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다가 무슨 돈을 쓰나, 없어질 건물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이라도 자녀분들 가족분들 좀 안락하게 올겨울은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뭐야, 이게 마감이야 의아하시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창이 걸려있던 자리에 커튼박스를 해놓으니 그만큼 이중창의 폭이 여의치가 않아서 오늘 커튼박스를 150mm 저희가 절단하는 작업했고요. 그리고 창호를 걸어놓게 되면 커튼박스 고정하는 목공 작업이 좀 어렵죠. 이쪽에서 못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튼박스 작업하고 그리고 내일 바로 이어서 창호 걸 계획이 있습니다. 벌써 훈훈하네. 제가 건축주분께 보일러 틀었습니까? 한번 여쭤봤는데 유리 한 장만 껴놨는데도 이렇게 좀 훈훈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파트 보통 분합창이 있고 베란다가 있는 기본적인 아파트 형태가 아닌 주택 빌라처럼 문 열고 바로 바깥에 해당하는 전체 다 확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구 방 쪽 다이닝 룸도 그렇고 다용도실, 거실, 안방, 작은 방까지 다 확장이 되어 있는 형태. 제가 현장에서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게 확장 부분, 발코니는 누수가 되면 저희가 보수를 하면 되지만 확장 부분에 누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창호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이런 목재나 바닥재 많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확장 부분을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오전에 건축주분께 제가 해드릴 건 그냥 따뜻하게 물 한 세개 이 두 가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창호, 냉난방 좋아지면 되고요. 비 올 때 누수 안 되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도 또 옵션 한번 봐야죠. 이번 현장에서 시공 전 가장 최악이었던 부분은 확장된 형태의 방과 거실이었는데도 알루미늄 단창으로만 버티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전에 살던 건축주분이 초인이신지 추위를 안 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베리아만큼 추운 겨울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연 그 중에서도 가장 추운 곳은 창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안방과 거실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요 하부 부분 안쪽으로 한 150mm 정도 안으로 들어온 모습인데 거실, 커튼박스 작업과 같이 하부 단열하고 창 걸 계획입니다. 한참 단풍 시즌이죠. 아파트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단지인데도 요 세대만 뷰가 바로 저 옆에 단풍 이렇게 멋들어지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뷰는 좋지만 또 취약한 게 먼지, 해충들, 저층이라 소음들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방 쪽 스펙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는 전체 다 일률적으로 확장 전후 이중창 250 발코니 이중창 적용을 했습니다. 몰딩 마감, 도배 마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도배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서 몰딩으로, 또 도배 계획이 있다 그럼 도배로 말아 붙이게끔 저희가 도배 마감, 그 두 가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준비하실 때 그거 꼭 명심하셔서 시공사랑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언쟁 생깁니다. 슬림하고 세련된 프리마인드를 적용했고요. 방범 방충망은 아니지만 밖에서 열 수 없게끔 모기장에도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모기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까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모기장 잠금 장치 달았고요. 외부에서 해충 벌레들 먼지들 유입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LG 본사에서 특별히 개발한 물막에 정품 신제품 적용했습니다. 듀얼라이트 LX 글라스 슈퍼로이 단열 감봉까지 유리로서는 풀 옵션 다 들어갔습니다. 50년이나 되는 아파트 고민하시다가 결국엔 대만족하는 건축주분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뿌듯하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50년, 60년, 70년 이거 아닌가요? 제 욕심 같아서는 창호를 한 해라도 좀 더 쓰셔서 겨울엔 좀 따뜻하고 뜨거운 여름에는 시원한 실내 생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50년이 되기 이전에 30년 정도 그때 뭐 인테리어 또 창호 교체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창호 교체 계획이 있으시다면 30년 넘기기 이전에 준비하시는 게 이거 좋은 창호 비싼 창호 좀 1년이라도 더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서초구 방배동 3호 아파트 창호 교체 공사 현장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즐겁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장님 여기가 재건축이 거의 임박한 아파트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실을 새로 교체하고 나면 내심 재건축 좀 늦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습니다. 오전에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 자녀분들 대학 보낼 때까지 여기 사시겠다. 앞으로 60년, 70년까지 쓰셨어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3호 아파트 너무 튼튼하게 지어서 정말 70년까지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 느낌인데 10년 뒤에도 소장님과 여기서 좀 만날 것 같습니다. 이 소장에 간다 편으로 해서 우리 고객님 근황 한번 영상 담을 기회가 올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